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최근 시장 정말 뜨겁게 달궜던 나스닥 AI 랠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급제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가 지난주, 그러니까 2025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나스닥 시장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 그 맥을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자, 연초부터 정말 잘 나갔던 AI 열풍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지난주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AI 랠리의 균열이 같다.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균열. 네,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나스닥 100지수 둘 다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한 2.8% 정도 하락했습니다. 2.8%면 꽤 큰데요. 10월 말에 올랐던 거 거의 다, 네. 맞아요. 거의 다 반납한 거죠. 그 10월 말 상승분을요. 특히 이제 주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큰 매도세가 2번 나왔거든요. 네, 두 번의 매도세.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럼? 네, 있었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그 충격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AI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부담감이 확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계속 얘기는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CEO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 빅쇼트 영화 실제 모델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 네네. 유명하죠. 그 사람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이런 AI 대표 주식들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요. 그냥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렇죠.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시장이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만 2% 넘게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유명 투자자의 액션이 확인되니까 이건 진짜 조정 오나 보다 이런 심리가 확 퍼졌겠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팔란티어, PLTI나 AMD처럼 실적은 또 괜찮았던 기업들도 많던데요? 이것도 같이 빠졌어요? 바로 그게 이제 뭐랄까 뉴스에 파는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죠. Sell the news. 네, 기대감이 워낙 높으니까 주가에 이미 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정말 기록적인 실적이나 좋은 가이던스가 나와도 오히려 이제 팔자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 8% 넘게 폭락했고요. AMD도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에 대한 반작용 이렇게 봐야겠죠? 기대감의 역습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충격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데이터 쇼크랑 이것 때문에 나타난 시장의 인식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데이터 쇼크요? 어떤 데이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37일 차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나와야 할 핵심 고용 지표,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 NFP가 계속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에 발표된 게 챌린저 민간 감원 보고서인데요. 이게 시장에 아주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감원 보고서 얼마나 안 좋았길래요? 10월 감원 숫자가요. 무려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작년 같은 달 대비 175%나 급증했어요. 근데 이게 20년 만에 최악의 10월 기록이었습니다. 네. 20년 만에 최악이라고요? 175% 증가? 와, 이건 심각한데요?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예전에는 고용 안 좋으면 오히려 연준이 금리 내리겠네 하면서 좋아하기도 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나쁜 경제 지표, 연준 완화 기대, 주가 상승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는 통했죠. 근데 이번에 완전 달랐어요. 지금 AI 주식 거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20년 만에 최악이라는 감원 소식은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되는 호재가 아니라 이거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즉 악재로 그냥 바로 작용한 겁니다. 이제 나쁜 뉴스는 그냥 나쁜 뉴스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인 시대가 된 거죠. 기술적으로 봐도 나스닥 100 지수가 그동안 중요하게 봤던 1차 지지선 S1이라고 부르는 25,254선 아래로 그냥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 지지선까지 깨졌군요. 네,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제 다음 기술적 지지 구간은 24,909선 S2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죠. 지지선까지 깨지고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NFP 발표도 없는데 뭘 중심으로 봐야 할지 더 좀 불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NFP가 없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11월 14일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PPI요? 네, 특히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이 인플레이션 잡히나 보다 하고 안도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확 자극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PPI가 핵심이네요. 기업 실적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뭐 디즈니 실적 보면 소비 심리 알 수 있고 시스코 실적 보면 기업들 IT 투자 동향 같은 거 볼 수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요. 네. 특히 목요일에 발표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 실적 이걸 꼭 봐야 합니다. AMAT요. 반도체 장비 회사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핵심 기업인데 이 AMAT의 실적이나 전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직접적인 영향이 있군요. 네, 지난주에 KSP가 그 AI 우려 때문에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5조 원어치 팔아치운 거 기억하시죠? 네, 엄청났죠. 만약에 AMAT 실적까지 실망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KOSP에 대한 외국인 매도 압력이 또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크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주는 AI 랠리에 대한 그 과열된 기대감이 좀 식고 동시에 깊어지는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확 덮친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나쁜 뉴스는 그냥 나쁜 뉴스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분위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지지선까지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말씀드린 PPI 결과 그리고 AIMAT의 실적이 중요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좀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설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도요. 시장이 이제 나쁜 뉴스를 진짜 악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만약에 다음 주 PPI 같은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그 좋은 지표가 거꾸로 이러면 인플레이션 다시 걱정해야 하나? 연준 긴축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자극해서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단기적으로는 좀 뭐랄까 진퇴양난 같은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시장을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